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요, 과연 우리가 이러한 창의성과 공감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게 될 미래 세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요즘 아마 가장 많이 들으셨던 얘기 중에 하나의 메타버스가 있을 겁니다. 대체 그게 뭔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다가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행정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변화한 세상에 대처할 수 있을까? 창의성과 공감은 이 안에서 어떻게 발휘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메타버스를 정의해 볼까요? 메타버스는 메타, 초월, 버스, 유니버스에서도 나온 세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07년도에 나왔던 미래 가속화 재단이라는 데서 메타버스는 4개의 분류로 나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가상현실, 증강현실, 거울세계, 라이프로깅. 간단하게 설명하면 가상세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임 세상 같은 거죠. 이미 있었어요, 예전부터.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리니지 이런 거 게임할 때 다 가상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상세상, 이게 메타버스의 한 축이다. 증강현실, 포켓몬고처럼 뭔가 실제 세상도 보이지만 그 위에 어떤 스토리가 입혀져서 보일 수 있는 거,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를 쓰게 되면은 실제 물건도 보이지만 이 물건의 조립도가 보인다, 이런 것들을 증강현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거울세계. 여러분 이미 다 쓰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맵 보면 실제 세상의 미니어처가 디지털상에 있고 그걸 보고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라이프 로깅. 이거는 블로그나 브이로그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데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찍어서 올린다, SNS에 올리고 있다, 그게 다 이미 라이프 로깅입니다. 자, 이 4가지가 메타버스를 구성한대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뭐지? 이미 다 있는 거야? 그럼 새로운 게 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대체 왜 메타버스라는 키워드에 모두가 이렇게 달려들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메타버스를 누군가에게 저에게 물어본다, 대체 이게 뭐냐?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메타버스는 인터넷의 넥스트 레벨이다. 그리고 인류에게 있어서 새로운 연결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최근 50년 동안 있었던 가장 큰 연결의 혁신 중에 첫 번째는 바로 PC가 가정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국가기관과 연구기관 이런 데만 있던 컴퓨터가 각 가정에 들어오게 됐었던 시기가 70년대 말 80년대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랑 같이 왔냐? 인터넷과 함께 왔습니다. 처음에 인터넷이 뭐란지, 이게 인터넷이 뭔지 사람들이 몰랐어요. 인터넷이 뭐야? 컴퓨터가 뭐야? 그렇지만 굉장히 빠르게 인터넷과 컴퓨터는 우리의 삶을 바꿔놨죠. 이때 성장했던 기업들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IBM, 그리고 애플도 이때 함께 성장하기도 했었죠. 자, 이 컴퓨터와 인터넷이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서 지식과 정보를 전 세계 어디서나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향유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행정 업무도 잘 생각해보면 인터넷이 들어오게 되면서 컴퓨터가 다 한 대씩 들어오게 되면서 모든 업무 처리가 컴퓨터 기본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 시기가 80년대 거쳐서 90년대까지 갔고요. 그러다가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또 한 번 세상이 바뀝니다.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사실 좀 무시했어요. 아니 폰, 거기에 카메라,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어쩌라고. 자,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이 3가지가 들어가 있는 게 아이폰이 아니었죠. 집에 PC가 있고 인터넷이 있고 랜선이 있어야 우리가 연결될 수 있었던 거를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는 지금 우리가 모두 하고 있는 것처럼 인터넷이 내 손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모바일 인터넷의 세상이 열린 거죠. 언제 어디서나 채팅을 할 수 있고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이 터치스크린을 통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세상이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아이폰이 100만 대를 넘어서서 1000만 대 이상 팔리기 시작하면서 사실 제대로 시장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연결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걸 바로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메타버스가 제대로 오게 되는 포인트는 언제냐? 인터넷이라는 데에 있어서 요 조그만 네모 하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즐기는 게 아니라 글래스나 헤드셋의 형태로 안경을 딱 쓰면은 이 세상 전체가 인터넷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입력은 어떻게 하나요? 내가 여기에다 터치스크린을 입력할 수는 없으니까 내 손과 몸을 이용하게 됩니다. 내 손의 모든 움직임들이 다 알고리즘으로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개념 대신에 전문가들은 체화화된 인터넷, 그러니까 내 신체의 일부가 된 인터넷, 또는 스페이셜 인터넷,
공간 인터넷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진짜로 넥스트 레벨 인터넷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 이걸 굉장히 창의적으로 상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흥분해서 메타버스에 뛰어들었냐, 아이폰이 처음 나오고 나서 스마트폰의 세상이 올 거를 예측했던 사람들은 지금의 구글이나 안드로이드, 애플처럼 굉장히 큰 성공을 했지만 이걸 예측하지 못했던 기업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페이스북, 그러니까 지금은 메타가 됐죠. 페이스북에서 오큘러스라고 나온 헤드셋이 600만 대 팔려서 지금은 아마 1000만 대 넘게 팔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아이폰 나왔을 때는 비슷한데 이게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오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메타버스냐라고 했을 때 집에서 PC로 접속한 인터넷이 아닌, 모바일로 스마트폰으로 접속한 인터넷이 아닌,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내 눈에 보이는 게 달라지고, 내가 이렇게 박수 치면 눈에 보이는 게 달라지고, 이러한 형태의 인터넷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디지털 세상 메타버스가 실제로 오게 되면 내가 진짜 나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지금은 우리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증명을 하죠. 근데 온라인 세상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군가가 가짜인 나를 사칭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해진 기술 중에 하나가 NFT입니다. Non-Fungible Token이라고 그래서 대체불가 토큰이라고 하고 있고요. 요즘 메타버스와 함께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무언가가 디지털적으로 복제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이 이제 NFT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컨드 라이프도 들어봤을 거고, 싸이월드도 들어봤을 거고, 요즘 다시 나온다고 하죠.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플랫폼에 있다, 저 플랫폼으로 가기도 하고, 게임 하나가 망하면 또 다른 게임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 게임에서 내가 벌어놨던 어떤 아이템들, 이 돈들은 사라지나? 지금까지는 사라졌어요. 근데 NFT를 활용하게 되면 플랫폼에서 플랫폼으로 다 이 어떤 아이덴티티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옮겨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디지털상의 어떤 소유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재택근무에서 또 일도 많이 하게 되죠. 이제는 회사를 나가거나 실제로 나가지 않고도 온라인에서도 많은 일들을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거래들에 있어서는 사실 어떤 오프라인상에 내가 주민등록 등본을 뗀다든지 여러 서류로 공증을 한다든지 인증을 한다, 이런 것들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서 점점 더 탈중앙화된 형태로 개인 간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거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단순히 안경으로 쓰고 손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인터넷이 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실제로 가상 세상 속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실제 세상 속의 일들과 겹쳐지면서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게 될 텐데, 자, 이때 인증을 어떻게 할 것이며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모든 시스템들의 구축들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 우리가 NFT라는 얘기나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잘 생각해보면요, 인터넷이 처음 생겨났을 때 가장 큰 돈을 벌었던 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일론 머스크랑 피터 틸입니다. 인터넷이 뭐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도 못 잡고 있던 시기에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거래를 하게 될 거고, 돈이 오고 갈 때 전 세계에서 이런 결제가 오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먼저 한 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최초에 내놨던 페이팔이라고 하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결제 시스템이죠. 비슷하게 지금 메타버스가 열리게 되면서 그럼 결제는 어떻게 하는데, 인증은 어떻게 하는데, 여기서 어떤 서비스들은 어떻게 이용하는데, 이 세상 속에서 바뀌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실제로 몸을 움직이고 가상의 나와 진짜의 내가 겹치게 되는, 같이 있게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될까요? 사실 국가의 입장에서도, 공공기관과 행정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도 고민과 어떤 챌린지가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지는 게, 저는 적극 행정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러한 기술이 다 바뀌고 세상이 다 바뀌고 기업들이 이미 앞서 나가면서 뭐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트렌드를 좀 미리 보고, 어떤 기술들이 왜 중요한지를 안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런 걸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네, 이런 거를 봐두는 게 중요하겠네 라고 어떤 협업 파트너라든지 투자해야 되는 기술들을 미리 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공감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공감 능력도 중요해지는데, 저는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인터넷을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는 앞서 나가서 이 메타버스 안에서만 업무를 하려고 할 것이고, 일부는 그게 뭐야 라고 소외된 계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국제기구 UN에서는 이러한 보도를 내놓기도 했었어요. 예전에는 디지털 기술이 그냥 편리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누군가의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포인트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을 잘 누리고 있어서 언제 어디서 백신을 맞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나를 보호할 수 있는지 아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잘 본인의 생명을 보존하고 건강하셨는데, 이 정보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집단 감염이 되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죽음으로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슬픈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디지털 기술은 앞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생명과 죽음, 이 경계가 될 수도 있는 기술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소외된 사람들이 없도록, 모두가 이런 기술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공공의 영역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여기에 중요해지는 것은 창의성뿐만 아니라 공감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디바이드, 디지털 갭, 누군가는 누리고 누군가는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 많은 해결책과 고민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공의 영역이 또 창의성만 발휘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 도서관, 동사무소, 그 공간에 가면 나도 헤드셋이나 글래스를 쓰고 필요로 하는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굉장히 재미있게 돈도 벌 수 있고 새로운 지식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공공의 영역이 제공할 수가 있겠죠. 아마 도서관의 경우에도 책들을 쌓아놓는 공간인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이야말로 그러한 지식과 정보의 무한한 세상에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어떠한 분이건 도서관에 가게 되면은 내가 헤드셋을 쓰고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게 되면요. 요즘 뭐 또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P2E 시장입니다. Play to Earn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게임이라고 그래서 무슨 사행성 조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와 중국에는 금지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전 세계 200개국이 넘는 곳에서는 지금 모두가 P2E 열풍이거든요. Play to Earn. 이게 뭐냐? 필리핀에서 엑시 인피니티라는 그러한 게임이 엄청나게 떴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내가 먹고 살기가 막막해진 필리핀 국민들의 70%가 넘게 이 게임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게임 안에서 벌게 되는 또는 내가 키울 수 있는 가상 자산, 가상 캐릭터들이 다 NFT거든요. 이 NFT들을 내가 게임상에서 모으고 교배하고 새로운 종이 나오고 이걸 팔면은 필리핀에서는 3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됐다고 한다면 한 달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게임을 해서 벌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관광산업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런 온라인 블록체인 NFT 게임을 통해서 실제로 전 국민의 반 넘게가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상황이 필리핀과 동남아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와 NFT와 미래 기술은 앞으로 굉장히 빠른 시기 안에 우리의 삶을 바꿔놓게 될 거고요. 그러한 변화가 찾아왔을 때 뭐야 하고 따라가게 되면 적극 행정을 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이걸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공감 능력도 발휘하고 창의성도 발휘해서 이러한 빠르게 변화해가는 세상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소외되는 사람 없이 이 기술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적극 행정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강연의 마지막은 여러분에게 많은 고민거리와 질문과 더 공부해야 되는 거리를 드리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빠르게 변화해도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사람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가 지난 2만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연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보살펴주고 하는 이런 공감 능력은 어느 시기에 어떤 기술 안에서도 중요한 가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 역시도 더더욱 중요해진 세상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차례에 걸쳐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과 함께 이 부산 남구청에서 도와주신 덕분에 이러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